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장 질환이 잦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식습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섭취, 과식, 야식, 그리고 빠른 식사 속도. 스트레스. 위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계와 밀접해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헬리코박터균. 위점막에 서식하며 위염과 위궤양, 나아가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 위장 질환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기.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섞이도록 20회 이상 씹어 삼키세요. 식후 바로 눕지 않기.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후 최소 2~3시간은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 카페인, 탄산음료는 윗점막을 자극합니다. 주의! 만약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변의 색이 검고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있다면 즉시 내과 전문의의 진료 위내시경 등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구체적인 증상 예를 들어 속쓰림, 복부 팽만감 등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관리법이나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자세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이 있으신가요? 위장 질환은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소화불량부터 만성적인 염증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한 병이라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소홀히 하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로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위장 질환의 다양함과 증상에 따른 문제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위장 질환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약을 증상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증상 중에 오늘은 먼저 역류성 식도염에 관해 알아보죠. 역류성 식도염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이 잦아 생활 습관과의 전쟁이라고도 불릴 만큼 불편한데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해 타는 듯한 통증이나 이물감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일반적으로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들이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즉, 음식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역류하는 불쾌감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로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식후 바로 눕지 않기. 식후 최소한 2~3시간 동안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움직이거나 가벼운 야외 활동으로 즉 산책을 하는 겁니다. 복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기분 좋은 느낌으로 복부 운동과 더불어 소화력 증진을 위해 복부 마사지를 병행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 물리적인 방법과 식이요법을 함께 병행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식도염의 염자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염자는 불화자가 위아래로 겹쳐진 글자로 몸속의 화기의 열기가 치솟아 장기를 태우고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의의 악적 관점과 현대의학을 결합해서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산이란 위 속에 강한 산성 액체가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의 벽을 마치 화상 입히듯이 불로써 지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열기로 인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이를 감기범위라고 해서 스트레스 즉 화가 간에 쌓여 위장을 압박하면 위장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거꾸로 솟구쳐 오르게 되어서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장육부는 부위별로 온냉을 달리하는데 특히 복부의 경우라면 온기를 주어야 합니다. 먼저 복부 온도와 찜질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는 따뜻하게 온찜질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대부분은 배가 차가워져서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즉, 장이 차가우면 소화 운동이 멈추고 음식물이 정체되는데 이때 발생한 가스와 압력이 거꾸로 위산을 위로 밀어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리적인 마사지 요법으로 배꼽 주변을 따뜻한 팩으로 이용하거나 양손바닥을 강하게 문질러 마찰시켜서 양손바닥이 따뜻해지면 직접 복부의 맨살에 감싸주고 어느 정도 식으면 떼어주고를 여러 번 습관적으로 반복하거나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거나 복부에 힘을 가하여 근육을 긴장 완화를 반복하면서 꿀렁거리면서 복부 운동을 수시로 해주면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염증 완화의 위장 질환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져가시고 당장에 고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차츰 좋아진다는 플라시보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실현해 보세요. 오장육부 어느 부위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장기관은 쉽게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겁니다. 그만큼 위장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좀 더 심한 증상으로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 즉 자결감이 심할 때는 가슴 부위에 아주 잠시 미지근한 수건을 대는 것도 좋지만 복부 자체는
항상 따뜻해야 근본적인 소화가 풀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아보죠. 먼저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좋은 음식으로는 마 종류로 즉 산약은 끈적한 뮤신 성분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여 화상을 입은 식도를 감싸줍니다. 마를 구입하는 요령은 식료품 취급하는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 가시면 흔히 구할 수 있는데 특히 재래시장에 가시면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마는 생으로 먹거나 음식에 넣어 함께 삶아 드시면 됩니다. 마의 효능을 극대화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고 싶으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건 바로 마의 핵심 성분인 뮤신과 소화 효소 때문인데요. 마를 깎을 때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인 뮤신은 위벽과 식도 점막을 코팅하여 보호해줍니다. 이 성분은 열에 약해서 삶거나 익히면 구조가 파괴되어 효능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마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가 무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 역시 열을 가하면 파괴되므로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비법은 바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미끌거리는 식감 때문에 먹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마와 요구르트 그리고 우유를 혼합하여 즙 형태로 드세요. 먹을 때는 마의 껍질을 깎아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세요. 이 점막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와 꿀. 생마를 얇게 썰어 꿀을 살짝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꿀의 살균 작용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가루 활용. 생마를 챙기기 어렵다면 시중에 파는 생마 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만약 평소에 아랫배가 너무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체질이라면 생마가 오히려 속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익혀서 전으로 부치거나 밥에 넣어 드시면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도 점막 보호가 목적이라면 여전히 생으로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알레르기 마의 껍질에는 뮤신 성분과 함께 가려움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손질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세요. 공복 섭취.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즙을 한 잔 드시는 것이 하루 종일 위산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마를 드시려는 이유가 속쓰림 때문인가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증상 때문인가요? 상태에 따라 마와 함께 섞어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다른 식재료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더 고민이신가요?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 염증으로 손상된 점막을 재생시키는 소화기 전용 연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자.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시켜 붉기를 잡아줍니다. 생즙이나 쪄서 드세요. 불을 키우는 나쁜 음식. 커피, 초콜릿 식도 입구 관략근을 느슨하게 열어버려 위산이 올라오게 문을 열어줍니다. 밀가루, 기름진 음식. 소화 시간이 길어 위장에 열을 발생시키고 압력을 높입니다. 술, 알코올. 식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기름에 불을 붙는 격입니다. 치료약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위산 분비 억제제, PPP 캐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우리말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인데 현재 가장 흔히 쓰이는 약으로 위산이라는 불씨 자체를 줄여 식도가 아물 시간을 벌어줍니다. 제산제. 이미 올라온 위산을 즉각적으로 중화시킵니다. 짜 먹는 형태 등으로 주로 복용합니다. 윗점막 보호제. 식도와 위벽에 얇은 막을 입혀 자극을 줄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정복을 위한 아주 유용한 비법으로는 약만큼 중요한 생활 속에서 그 비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좌측과 왼쪽으로 누워 자기. 위에 모양상 왼쪽으로 누워야 위산이 식도 구멍에 고이지 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식다자. 적게 먹고 많이 씹기 입에서 침은 천연 알칼리제이면서 충분히 섞어 보내면 위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식후 10분 산책. 식후 가벼운 산책은 위장의 운동을 도와 기온을 아래로 내리는 감기 작용을 합니다. 야식 금지. 잠들기 전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누운 자세 때문에 역류가 훨씬 쉬워집니다. 복압 상승 주의. 식후에 바로 허리를 꽉 조이는 옷을 입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위를 압박해 내용물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우리가 보통 다양한 위장 질환으로 힘든 경우에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식도 하부 관략근이 하는 일은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을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인데요. 피해야 할 음식들로는 기호식품 중에 카페인 특히 커피, 진한 차,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식도 관략근의 조절력을 약화시키는 주범들입니다. 자극적 음식, 특히 초콜릿, 탄산음료, 민트 같은 경우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관략근을 이완시킵니다. 산도 높은 음식, 주로 오렌지, 레몬, 토마토, 식초는 식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요. 기름진 음식으로 튀김, 삼겹살, 패스트푸드는 소화 속도가 느려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되므로 위산 역류는 물론 위장 질환의 주범들입니다. 만약에 당장 증상이 심해 고통스럽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기. 위는 몸의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에 움푹한 부분이 아래로 가면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고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상체 높이기. 베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등 부위부터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어 상체 전체를 15에서 20cm 정도 높게 유지하면 역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껌 씹기.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는데 침은 약알칼리성이어서 역류한 위산을 중화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음식들에는 양배추 비타민 6과 풍부해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돕습니다. 끈적한 밀신 성분이 식도와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바나나. 산도가 낮고 부드러워 자극이 적으며 식도 점막을 진정시킵니다. 다만 심한 증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도 별로 소용없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귀찮더라도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루, 즉 분말 형태로 음식을 드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경우 딱딱한 형태의 음식이나 섬유질 중에도 시금치, 단무지, 나물 등등 질겨서 소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 음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충분히 삶아서 익혀 드시거나 분말 가루 형태로 만들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호전되면 그땐 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식으로 병행하면 위장도 튼튼해지고 적당한 기분 좋은 정도의 운동을 틈나는 대로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연히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